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한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용해인 의원은 또 일정 때문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해인입니다. 네, 용해인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유투표한다고 해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 취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수사 정보와 관련된 뭐 마치 녹취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하면서 아니 사건 보고 안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장관직을 이용하지도 않고 수사 정보 뭐 사건 보고 받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이 정쟁을 일삼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포동의안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장관 불시민 투표가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의원님들이 격정을 내셨습니다. 용해인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네. 생각들을 오늘 투표하기 전에 계속했습니다. 네. 이 불체포 특권 자체가 이제 유래가 굉장히 오래된 제도잖아요. 네. 이제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던 것을 계기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의 불체포 특권에는 허점도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설명한 거를 제외하면 사실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각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 이후에 정보의 이 체포 이유만 듣고 토론 없이 표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좀 법률적인 미비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네. 뭐 방금 용해인 의원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조금 과하다면 과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이 사실 좀 알아야 표결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자료가 좀 제공돼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죠. 첫 번째로는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범죄가 중대하냐 이걸 나눠서 설명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증거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뭐 한동훈 장관이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를 뭐 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사건 내용을 알고 와가지고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일환이었고 뭐 보통요 체포동의안은 서면으로 오는데요. 서면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구두로 일방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나 검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불체포 특권 정지 청구가 제출이 되면 이 국회의장이 이를 이제 불체포 특권 및 의사규칙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이 청구의 타당성을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주요 내용이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하게끔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해당 의원의 이제 신상 발언 등만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이 상황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뭐 그런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지나가고요. 북한의 무인기, 커지는 안보 불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하람? 네, 물론 뭐 북한의 무인기가 막 돌아다니고 또 막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또 합참이 또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은 저희 당의 3스타 출신의 신원식 의원이라고 있어요. 예. 그분도 하는 얘기가 이게 뭐 놓치고 좀 격추도 안 되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단 탐지한 것만 해도 좀 발전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무인기가 왔다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도 이런 게 있었는데 추락된 거 발표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한 8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저고도 레이더에 나름대로 투자를 했고 다만 이번에 사태에서 아시게 된 것처럼
결국은 그걸 격추시키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제트기나 아니면 이런 걸로는 좀 어렵답니다. 뭐 서로 속도가 안 맞고 이래가지고. 천하라면 그러면 전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비를 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모 내지는 어떤 KA1인가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좀 훈련이 부족했던 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뭔가 이게 그 남북 화해 무드 뭐 9.19 군사합의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 북한 그 설마 그 뭐 드론 뭐 이런 거 보내겠어? 약간 이런 식의 사고들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5시간 이상 무인기 5대가 돌아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아직 잡을 능력이 있다 없다 논쟁하기 전에 최소한 뭐 서울 영공까지 지금 침범했다고 하는데 바로 NSC 안전보장회의 개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계셨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안보 무능에 이어서 지금 무방비 정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께서 지금 영공에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까지 무인기가 진입했으면 어땠을 겁니까? 그리고 3.7km P73 비행금지 구역에 8.1km까지 P73 비행금지 구역 비설정됩니다. 8km 이상. 그러면 서울 영공이면 거의 B73 B구역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무인기가 지금 비행금지 구역 들어왔는데도 만찬을 즐기고 계세요? 이게 대통령입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이 NSC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정권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요? 저희가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북한 도발 있을 때마다 뭐 문재인 대통령 NSC 안 연다 뭐 도대체 하는 게 뭐냐 뭐 항상 그랬었는데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NSC 안 연 거랑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때 비판했던 거는 아니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면서 심지어는 NSC 회의도 안 여냐. 아니 회의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던 거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도발이 있자마자 우리도 대응해라. 우리도 똑같이 무인기 보내라. 명령 내리고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NSC를 안 했으니까 뭐 똑같이 비판해야 된다. 저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한 대 오면 2대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보복, 응징 이런 좀 격한 발언을 쓰는 거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용해인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인데 실제로는 좀 불안하다기보다는 어이없다는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봤을 때 공군력은 압도적이다. 객관적으로든 스스로든 그렇게 평가를 해왔어요. 실제로 북한 전투기 주력 기종이 40년 전에 구소련의 주력 기종이었고 폭격기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된 기종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보다 비교적 첨단 전투기예요. 근데 무인기 5대가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데 압도적인 공군력이 아무것도 못했다. 이래서 어이없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요. 저는 뭐 여기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태세로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직결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 말씀에서도 느껴지는 주진우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도 느껴지는 건데 이 첫째 윤석열 정부의 대결 일변도의 한반도 군사안보 기조 자체가 이런 북한군의 긴장 고조를 불러왔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인항공기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한반도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부인가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북한이 의도적인 도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물론 저희가 뭐 북한과 대화가 잘 되고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특히 후반부에 저희가 많이 봤었고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못 받으니까 이제 자꾸만 이 도발 수위를 올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대통령이라도 북한에서 무인기 보내고 막 도발 수위 높이는데 이거는 북한이 뭐 대화하자는 제스처니까 뭐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대화를 열심히 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거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잘못했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그럼 항상 좋아하시는 한미 공조 속에 미군과의 이 공조 속에 우리가 대처할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최소한 이런 국지전 도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복, 응징,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무인 드론들을 지금 북한 상공으로 보낸다? 사실상 전쟁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침략 국가가 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저희가 대응 좋지 않은 건데요. 저는 그런 문제가 과연 미국 정부와도 상의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 확인하셔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무임기 이후에 나온 얘기가 지금 드론 부대 설치 최대한 앞당기겠다. 이미 드론 부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현안 파악도 안 돼 계신 거예요. 미국과의 입장과 어떤 군사적 공조를 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이건 밝히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제 국정조사 첫 기관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용해인 의원님? 네, 국정조사에서는 주로 이제 컨트롤 타워의 문제를 많이 다뤘고요. 그리고 경찰에서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족 지원에 대한 문제들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네.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제 현장에 굳이 갔는데 그것도 이제 일산에서 출발한 운전기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이에 대해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고 아주 항의를 했었는데 참사 초기에는 무한 책임을 운운했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자들이 이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들만 늘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이제 당일의 대응 기록 같은 것들 아주 기초적인 자료들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제 기간 보고 하는 날 오전에 제출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은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한테는 답변하지 않다가 여당 의원들한테는 의원실에 별도 제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리고 진상규명의 의지와 협조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 어제 기간 보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네, 저도 이상민 장관이 뭐 골든타임 이미 지났다 이런 얘기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도 뭐 유감을 표명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아니 뭐 실제로 어찌 보면은 뭐 골든타임이 지나서 왔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장관이 골든타임 지났습니다라고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골든타임을 왜 지나서 왔는지, 그럼 보고는 왜 이렇게 늦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112 그 신고센터 이런 데서부터도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뭐 대응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직접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많았겠습니까? 뭐 저도 뭐 그걸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뭐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치울 건 아니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장경태 의원님. 이상민 장관이 만약에 바로 즉시 첫 보고 이후에 현장에 가셨다면 압구정 자택에서 다리 하나만 건넜으면 됩니다. 다리 하나만 건넜어도 많은 서울 한복판에 150여 명이 정말 넘는 희생자들이 발생했는데 이태원 10만 명 여기 무계획으로 일관하다가 이렇게 사상자 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월드컵 응원할 때 30만 명 모이고 촛불 집회할 때 뭐 100만 명이 모여도 이렇게 사상자 안 납니다. 대비만 잘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 사태였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 한 말씀만 더 드렸어요. 네.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가서 현장에 왜 늦게 갔느냐가 쟁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현장에 가서도 사실 하나마나한 지시들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현장조사에서 서울상황센터에 가보니까요. 그 상황센터에서 소방청이랑 연계해서 그 소방관들의 바디캠들 이용해서 다 현장의 상황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이미 행안부가 현장의 상황관리관 4명을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센터에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중대본을 소집한다거나 관련 자원들을 동원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하나마나한 지시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늦게 보고받았고 또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라는 문제들을 어제 많은 의원님들이 제기를 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만 이렇게 평해 보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국정농단 사면, 또 셀프 사면, 자기부정 사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드시면서 국정농단을 규탄하셨는데 이분들 다 사면했습니다. 제 식구 사면이죠.
자기들만 짜고 치는 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하기는 어려운 수준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르몽드지가 대통령 사면을 검사 윤석열이 한 행위를 대통령이 돼서 자기 부정했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뭐 자리에 따라서 또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판단은 뭐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같기는 어렵겠죠. 특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어찌 보면 그 최상단에 있던 분들이 사면되다 보니까 뭐 그 아래에서 있던 분들도 사면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사면이라는 게 국민 통합에 과연 기여하나? 아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뿐만 아니라 네.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사면도 저는 국민 통합에 과연 기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또 국민들 속 끓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번에 개헌 논의할 때 저는 뭐 사면권 부분도 좀 본격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뭐 생각합니다. 용혜인 의원님. 네, 저 윤석열 대통령께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납득되지 않을 기괴한 사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뒤엎었던 사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씨를 사면했던 순간에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예. 적폐청산을 제1과업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를 사면하는 자기 부정의 결과고 사실 저는 민주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네.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 이분 유죄 확정된 지 2달 만에 사면됐는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자기 참모죠. 핵심 참모를 바로 사면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 솔직히 이런 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지금 사면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솔직히 총선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사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물론 내년도 남아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라는 키워드는 결국 내 편한테 더 엄격해야지 빛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면에서는 좀 내 편한테는 너무 관대했어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네. 국민통합 사면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살해 위협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사면한다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는 이런 게 국민통합이지 자기가 자기 식구들 사면하는 게 무슨 통합입니까? 장경태, 천하람 그리고 용혜인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